많은 유튜버들이 이 바세린으로 주름 편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솔직하게 말해서 반은 진실이고 이 반은 거짓이에요. 이거랑 같이 안 쓰면 사실 쓰나 마나 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요새 바세린 하나면 얼굴 주름을 쫙 펼 수 있다고 하여 바세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허풍과 과장이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으로 정말 주름을 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바세린의 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성분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바세린으로 정말 주름을 펼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습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습제란 말 그대로 피부의 보습 효과를 나타내어 피부의 수분 유지와 건조함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 기능에 따라 수분제, 밀폐제, 그리고 연화제로 세분화할 수 있죠. 수분제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겨 피부의 수분 함량을 높이는 성분을 말합니다. 대표 성분으로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프로필렌 글리콜, 알로에베라 추출물 등이 있는데요. 이 수분제는 물을 끌어당기는 특징에 따라 외부 환경의 수분을 흡수하거나 반대로 피부 안쪽 진피층의 수분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오히려 진피층의 수분을 끌어올 수 있어 속건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밀폐제는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극도로 건조하거나 손상된 피부에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성분으로는 바로 바세린, 이 성분으로는 페트롤라튬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미네랄 오일, 라놀린, 비즈왁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바세린은 아주 강력한 밀폐제로 수분 증발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어 의료용으로도 자주 쓰이며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연화제는 피부 표면에 거칠고 각질화된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줍니다. 즉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라마이드, 시어버터, 스쿠알란, 식물성 오일이 여기에 포함되죠. 특히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피부 장벽 기능을 복구하는 효과가 뛰어나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습제는 이 세 가지 종류를 적절한 비율로 조합하여 만드는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조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건성 피부라면 밀폐제와 수분제 비중이 높은 제품을, 지성 피부라면 수분제와 연화제 중심의 가벼운 제품을, 민감성 피부라면 향료나 알러지 유발 성분이 없는 세라마이드 기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나면 바세린의 효능과 적응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세린은 현존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한 밀폐제로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 강력한 보습 효과가 도대체 왜 주름에 도움이 되느냐? 바로 피부 수분과 주름 형성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건조한 피부에서는 TWL이 증가하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화되어 주름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진피층의 히알루론산 농도가 줄어들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의 탄력 저하와 주름을 초래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부 수분이 부족하면 미세 염증 반응이 촉진되어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미세한 주름이 눈에 덜 띄게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보습제 사용이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피부 톤과 질감, 미세 주름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의 강력한 보습 효과는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 피부 건조, 염증, 노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고 주름 형성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바세린으로 주름을 펼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피부 보습이 주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노화 예방과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바세린만으로 이 피부 노화 예방과 주름 완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습력이 강력한 바세린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먼저 바세린을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운 피부 타입도 있습니다. 바로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인데요. 바세린의 강력한 밀폐 효과는 모공을 막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서 바세린을 사용하면 좁쌀 여드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염증 반응이 악화되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죠. 따라서 평소 좁쌀 여드름이 자주 올라오는 피부라면 절대 바세린에 의존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세린은 밀폐제 역할에만 국한됩니다. 바세린은 페트롤라툼 100%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 증발을 막는 물리적 막을 피부 표면에 형성하죠. 그러나 수분을 끌어들이는 습윤제나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제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분을 공급하거나 피부 세포 구조를 개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 사용만으로는 충분한 보습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바세린에는 피부 노화 개선에 필요한 활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피부 노화란 콜라겐의 분해와 엘라스틴의 손실 등 진피층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바세린에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피층의 노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노화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 특정 활성 성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세린은 피부 보습과 보호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만 이 노화 예방과 주름 개선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바세린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바세린의 장점과 이 한계점을 함께 이해하고 피부 상태에 맞추어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이 주름을 펴고 싶다면 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다른 성분과의 시너지 효과가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강력한 보습 효과를 제공하지만 콜라겐 합성이나 항산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효능을 가진 다른 활성 성분과 이 바세린을 함께 사용한다면 피부 노화 예방과 주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활성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콜라겐 합성 촉진과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증가시켜 주름을 완화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노화된 피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노화 물질로 개인적으로도 제 얼굴에 꼭 사용하는 성분이죠. 레티놀은 바세린과의 궁합이 상당히 좋은데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면 건조감, 각질, 자극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바세린을 덧바르면 이러한 자극감이 줄고 피부 보호와 보습 효과를 강화할 수 있죠. 레티놀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초기에는 저농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고 대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도록 하고요. 레티놀보다 더 강력한 활성 성분으로는 레티노이드가 있는데요. 이는 화장품 성분이 아니라 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효과를 원한다면 병원 처방을 받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서 활성산소를 줄여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를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때는 요령이 조금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C를 아침에, 바세린을 밤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외선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낮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바세린은 기름진 특성으로 인해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밤에 사용하는 편이 합리적이죠. 하지만 비타민 C가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면 밤에 비타민 C를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여 진정, 보습 효과를 보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려 자기 무게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건조함으로 인한 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바세린과 같은 밀폐제와 함께 사용한다면 히알루론산이 끌어들인 수분을 바세린이 피부에 오래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극적인 보습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아주 촉촉하고 반짝이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사용 순서는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바르고 보습제와 바세린 순으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히알루론산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안쪽 수분을 표면으로 빼앗아가 속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세린과 같은 밀폐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추천 성분은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피부의 탄력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민감성 피부나 노화 피부에서는 세라마이드가 부족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정상적인 피부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민감성 피부, 노화 피부에서 세라마이드와 바세린을 병행하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세라마이드를 먼저 사용한 뒤 바세린으로 밀폐하면 피부 장벽 복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백, 피지 조절, 탄력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피부 재생과 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도 바세린과 병행하기 좋은 추천 성분들입니다. 이미 설명을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활성 성분을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때는 올바른 사용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활성 성분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므로 만약 바세린을 먼저 바르면 그 위에 바르는 유효 성분이 피부 안으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는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얇게 바르나 두껍게 바르나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사용은 모공을 막아 좁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바세린을 사용할 때 스패츌러로 아주 살짝만 떠서 바로 얼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쪽 손가락으로 톡톡 옮기고요. 손가락 끝에는 거의 묻은 듯 안 묻은 듯 정도의 상태에서 얼굴의 필요 부위에 톡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바세린으로 인해 기름져 보인다는 느낌보다도 이 빛에 반사되면 이 살짝 반짝이는 정도로만 발리는데 이 정도가 부작용 없이 사용하기 딱 적절한 용량입니다. 사용 부위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피로 부위에만 국한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건조하거나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위는 눈가, 팔자주름, 입가 근처인데요. 눈가는 원래 피지샘이 적고 피부가 얇아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이고요. 팔자주름과 입가는 평소에 피부 움직임이 많고 밥을 먹거나 씻으면서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라 쉽게 건조해지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여드름이나 좁쌀이 심한 부위인데요. 피지 분비가 많은 곳은 자칫하면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서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산재된 심한 지성 피부라면 처음부터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세린으로 정말 주름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바세린의 효과를 높여주는 핵심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바세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피부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이 건강하고 젊은 피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